통일대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평화통일동포연합의 제3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고 단상에 계신 발표자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평화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찾는 통일 대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은 평화통일동포연합의 전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찾는 통일대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으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현재 사단법인 평화통일동포연합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통일대박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신 신창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주식회사 호천병원 한우의 이진표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속 업적으로 계시는 정윤모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시면서 2015년도에 탈북민이신 김연영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네 분이 오셨는데요. 제일 귀한 우리 황교안 대표님,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에 계시는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환 목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포럼의 진행은 먼저 통일동포연합의 신창민 교수님께서 다시 찾는 통일대박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각 토론자들이 약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각각 토론문을 발표하시고 그 이후 시간에는 주호에서 질문을 받고 답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신창민 박사님하고 또 다른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관심들을 안 갖는 이 통일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통일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이슈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 또 통일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통일 그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통일이 돼야 우리 일자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항상 통일이 돼야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통일되면 안보 문제도 지금과는 뭐 정말 확실하게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이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통일, 다양한 통일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통일 대박의 비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저 통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잘 연구하면서 나누는 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어렵게 심포지엄이 열리고 포럼이 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분들 노고에 대해서 시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순서로 우리 평화통일동포연합의 신상민 교수님께서 다시 찾는 통일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바로 첫 번 시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갈렸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가면서 50% 내외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통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 원해도 어려울 편인데, 그런데 2014년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가 2012년에 이제 선을 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1년 반 지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오시다가, 그러다가 2014년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단번에 80여 %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월호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이 이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고려인 방지한다 뭐 이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그 전망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 55%로 줄어들고 만 겁니다. 저러면은 통일 절대로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온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이제 5년 동안의 문재인 난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래대로 우리 세계가 다시 오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가 통일 대박의 그 길을 다시 우리 거로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바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 본래대로 가자 하는 뜻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이제 못 오시고 그런 분들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된 거가 결국은 다 퍼져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부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이걸 공감하는 이 세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5년 전에 상황이 이렇게 고려인 방제로 간다 이거 시작되기 전에는 미주 순회 강연을 6번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미주 동포들하고 전부 공감대를 이뤄하면서 그러고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세월호 터지면서 다 이상하게 돼버려 가지고 모두 다 접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다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같이 우리 동포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이거는 되는 거지 뭐 어느 일부분에서 통일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계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전부 각국에들 많이 계신데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하고 국내에 있는 동포들하고 전부 같이 어우러지고 남북 동포들이 전부 같이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갈 때가 이제 통일이 되는 거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가 전부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힘이 뻗어져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냥 허물어진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얼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으로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데 정말 통일이 정말 대박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통일은 대박이다 그럴 때 통일 대박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그냥 거저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의미는 뭔가? 라고 한다면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부분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 부분보다도 이득이 대단히 크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통일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가 한 50% 정도에 머무른 거는 사실은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크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필요하다는 게 한 50%에서 80몇 %로 갑자기 뛴 거는 그건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면이 따로 그것만 중요해서 그런 것보다 우선 급하게 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부담이 크다 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 한 군데로 모여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을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거 봤는데 그런데 역시 통일을 하게 되면 전부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본적인 몇 가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독일처럼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독일은 한 30년을 헤매면서 전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마침 통일 대박을 하는 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도대로 간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독일보다도 훨씬 더 그 성취가 높게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는 이런 구도가 독일 통일되기 전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이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해나가면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치 지도자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다시 또 어디다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는 큰 그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 통일을 그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왜 경제적인 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통일에 대해서 너무 회피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으로는 통일이 되면 잘 된다는 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북쪽에 사는 그 주민들이 제대로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북쪽에는 이 김일성 그 일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지금 필요한 게 경제적인 쪽으로 잘 가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이제 김일성 일가에 의존하면서 좀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이 돼야 평화도 있고 그런 거지 평화를 유지해 가면은 통일이 올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선우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일 대박의 그 구도를 따라가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취하는 그 경제적으로 크게 성취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구도를 우리가 지금 갖추어냈으니까 그 길을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같이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구상에 다시는 없는 큰 쾌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되는데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통일 대박을 이루어가는 데는 기본 조건이 있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뻔한 얘기지만 이게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하고 법치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통일이 돼야 우리가 통일 대박을 얻을 수가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10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문재인이 한 식으로 누구를 따라간다 무슨 저기 같이 형평을 생각한다 무슨 평화를 생각한다 뭐 나눠 먹자 뭐 돈 가진 사람 건 좀 내놔라 뺏어 먹자 서로 평균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자 어린 반푸는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같이 노력해서 각자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도로 해서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하고 법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라야 통일대박이 올 수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이거를 허물어뜨리고는 문재인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 각 사람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거는 사기고 그건 완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통일 직후에는 10년 동안은 남북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독일처럼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바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남북을 분리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저쪽은 저쪽대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통일대박의 정말 이 비밀은 이 두 번째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이코리아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북쪽의 경제를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시키면서 남쪽 경제에서 그거를 그냥 보태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북쪽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전부 생산해서 가는 과정에서 남쪽은 남쪽대로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북쪽은 북쪽대로 그걸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를 구매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 들여오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대부분 다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바이코리아 정책으로 해서 하는 거 요게 사실은 남북이 다 같이 크게 일어나는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통일되면 뭐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문화결이니 뭐 무슨 얘기니 다 합니다만은 그런 거가 다 도시적으로 좀 필요하긴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은 그러려면은 모든 실물 자본이 전부 남쪽에서 생산이 돼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남한에 무슨 실업이 어디 생겨요? 이거는 뭐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를 칠 판인데 그러면은 남한은 남쪽대로 엄청난 발전하고 북쪽은 그거 가지고 발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10년을 지나면은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이 10년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냥 말하기 이렇게 10년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10년도 해보고 11년도 해보고 9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일 적당한 거가 10년 딱 됐더라고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리고 1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지구상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붙잡히지 않는 당당한 나라가 되고 국민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비밀은 바로 이 바이포리아 정책. 근데 여기 가서 생각이 다니까는 이게 가능한데 이걸 빼놓고서 무슨 뭐 통일되면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통일되면 나도 알아 이거는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10년 동안은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거는 안 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 GDP의 1% 가지고서 이제 미국 보호와 이제 해왔던 거죠. 우리는 뭐 10년 동안만 좀 그렇게 우리 군비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침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인 군비가 안 부분. 그리고 요 네 번째 요거는 독일에서 잘못된 거를 우리가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건데 독일은 그저 단순 원리로 통일이 됐으니까 동독에 있는 토지 부동산 이거는 원소유주한테 그냥 다 실물로 돌려준다 그랬더니만은 졸지에 한순간에 220만 건의 소송이 걸리니까 뭐 그때 분단될 때 생존했던 분이 통일될 때도 생존해 있으면 그냥 다 가져가면 끝인데 다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별세하고 뭐 이러면서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고소가 소송이 220만까지 걸리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작이 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는 현금 보상을 한다. 남쪽에도 옛날에 우리 토지개혁한 그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준해서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좀 구기제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요거 되면 뭐 나머지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요 네 가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언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요새 이 급변하는 이런 정세 속에서는 사실 언제 통일이 갑자기 올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저거 가지고서 저 핵물 가지고 장난하고 저러고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감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우리하고 같이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저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크게 대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해놓는 날이면 우리한테 오늘 그런 기회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 네 가지 하고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해서 통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제 제일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 대표님 워낙 바쁘신데 이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운데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이 되면은 결국은 구체적인 거로 해서 그러면 비용은 어떤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득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얼만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부분인데 근데 그저 개괄적으로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 우선 드리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는 게 있고 통일로 해서 얻는 이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떤 게 비용이고 어떤 게 이득인가라고 하는 걸 우선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라고 그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통일에 대해서 그 혼란 시기에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관리 비용 여기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혼란 시기에 통일이 되면서 그거를 가족거리는 위기 관리 비용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체제 자체를 전부 일원화시키는 그래서 체제 단일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제 보통 맨 처음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통일 비용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었으면은 전부 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면 통일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남북의 지금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갖다 섞어 놓는다고 통일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생각이 어디에 미쳤느냐 하면은 남북 소득이 어느 정도는 그 격차가 해소되면서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서 통일 비용을 저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추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1992년에 이제 처음 한 건데 이게 세계에서 한국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통일 비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통일 비용을 해서 추산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KDA에서 추산을 해봤는데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거는 그냥 기부 합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이제 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남북의 소득 격차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걸 조정하면서 하는 이 부분까지 들어갈 때 이건 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그거 가지고 우리 통일 못한다. 그리고 그 추산한 사람한테 입을 딱 닫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평통에 와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입 닫고 있으라고 그래서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남북 소득 격차까지도 이거를 좀 완화시키면서 하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서 이제 하는 거를 추산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통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결론으로 오도에 저도 발표할 그런 명분지 쓰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수하고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 신문 기자들이 딱 보고서는 액수가 너무 엄청나고 처음 들어보는 액수니까 그러니까 액수만 신문마다 신문 톱으로 액수만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전부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뒤로 나눠 터진 겁니다. 이래서 무슨 통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통일 비용을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통일 비용 얘기를 하니까 전부 통일에서부터 전부 생각이 멀어지게 된 거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까지도 같이 신문에서 보도를 해줬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좋은데 그 뒷부분은 빼고 액수만 하니까는 전부 손 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제가 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득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추산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통일부 쪽에서 이제 쭉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해군사관학교 와가지고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가 바로 이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이득이 생긴다 하는 거를 발표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가서 하고 왔다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 가지고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이거는 제가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2년에 통일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통일 대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통일 비용만 나왔을 때 하고 통일 이득까지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이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통일 이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르고 있는 비용 그게 이제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통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분단 비용만 보더라도 그 평상시에 우리가 치르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치르는 그 비용이 통일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는 성이 안 찬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까지 나타나느냐 하면은 10년 동안 남북을 분리 관리하면서 북쪽의 경제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남쪽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는 소득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성과가 나타나니까 거기다 이제 대박이라는 얘기까지 좀 붙이게 됐던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 대박이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 이렇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이 엄청난 경우에 맞게 되는 그런 단어가 우리 말에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5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졸지에 정말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단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어정쩡하기는 하지만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딱 가서 이게 바뀌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어설프게 시작한 거가 그게 이제 대박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는 대박이라는 말이 뭐 시쳇말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디서나 그냥 스스로 먹게 쓰는 보편화된 이런 언어가 된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일 대박의 이 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수도 없이 좋은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간략하게 보면은 그거는 매년 11%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틀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각국의 1인당 GDP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69,000달러 정도, 한국이 35,000달러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 5만 달러, 4만 몇천 달러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한국 GDP로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나온 거는 저는 사실 크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는 문재인이 지금 나라를 망쳐놨는데 그동안에 이게 통계가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계청의 책임자로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은 통계를 마음에 드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통계를 주물러 놓겠다 그런 거죠. 문재인 기간 동안에 그건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된 통계인지 어떤지. 그래도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G7 나라, 뭐 중국은 워낙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그런 거고 G7만큼 우리가 이제 따라가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저 북쪽은 북쪽대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지 뭐 꼭 통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고 저쪽 7시 저쪽은 맨날 하는 게 엉뚱한 대로 가니까 저거 빼놓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오른쪽 칼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의 그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는 돼야지 우리처럼 한 5천만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거 따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이 보통 한 7, 8천 정도 7, 8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 남북한 합치면은 저게 나오거든요. 저 크기가. 그러면은 남북한 원래가 이제 우리 한 식구니까 같이 이제 합치면서 나가는 거가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실리적인 면으로만 볼 때도 우리가 둘을 합쳐서 다른 나라하고 겨루면서 나갈 수가 있어야지 뭐 전라도는 띄워놓고 뭐 어디는 북쪽을 띄워놓고 이거는 너무 심술궂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의 이 소득하고 현재 상태의 이 인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 동포들이 같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인 크기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0년 동안의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갈 수 있는가를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일 3만 달러 정도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추산할 때는 우리가 3만 달러 정도 됐을 때 통일이 되면은 하고 추산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세월호 들어오고 뭐 쪽으로 말하면 다 망가지고 그동안에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앞으로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서 우리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통일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가면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다시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추산해서 보여드린 거하고 이게 흐름이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치만 좀 이제 뿌려졌을 뿐인 거고 그래서 4만 달러 정도에서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1인당 소득이 우리 경우에는 남북한 합해서 7만 7천 달러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미국은 9만 달러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 잘 나가는 나라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부 5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통일 대박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7만 7천 달러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5만 달러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우리 앞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워낙에 나가던 그 자리 잡힌 게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9만 달러대고 이제 가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가면 저거까지도 이제 우리가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만, 무슨 뭐 10년 동안만 가지고 따질 때 7만 7천여 달러, 그래서 8만 달러대로 가까이 가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큰 꿈인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거는 지금 통일대박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통일되는 건 잘 되는 건 누가 몰라 하면서 뭐를 거론하냐면은 북한의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다. 그리고 통일되면 대륙으로 직접 통로가 이루어져서 물류 비용이 절감이 있다. 또 통일돼서 이 시장이 넓어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온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없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또 북한에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될 때 경제 통합하면 그냥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기본 조건하고 그리고 필수 조건 네 가지 말씀드린 그게 될 때라야 이제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는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짐 로저스 같은 사람 무슨 얘기하냐 하면은 북한의 막대한 지하 자원하고 저렴한 노동력하고 있으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투입을 하겠다. 그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여기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만큼 이득을 보자는 거지. 나라가 통일이 돼서 전부 같이 잘 사는 쪽으로 소득이 전부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그걸 봐야지. 그중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따로 있으면 그게 그만큼 누구를 착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선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기업과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지역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린다고 한다면 통일되면 세금 너무 많이 부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통일이 되면은 저쪽에서 값싼 노동력이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 기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통일 대박의 길을 따라서 그 구도를 따라서 나라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통일을 시켜 놔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통일은 결국은
통일적으로 만들어서 양쪽이 합쳐진 이렇게 가는 거가 제일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이 핵 실험을 한다 뭐 이럴 때 미국에서 보면 이거 계속해서 하다가는 그냥 놔두다가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갑자기 때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필체임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다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트럼프 대통령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비에트남처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미국 생각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남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베트남이 잘 사느냐 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득의 12분의 1입니다. 근데 워낙에 못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무슨 베트남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북쪽에는 전부 굶어 죽는 판이니까는 그거라도 간지적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남북한 합쳐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쪽으로 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북을 적당히 만들어서 살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이 같이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이 김정은 체제를 파쇄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같이 합류하여 들어오는 그런 길로 가는 길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쪽에 가는 이 정보는 비롯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김정은한테 좋게만 보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씩 둘씩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거는 김씨 일족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경각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느 길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 너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런 길들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나마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노력을 조금 더 크게 해나가면서 북한 국민들이 같이 합류하여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왜 남쪽하고 같이 합류하여 들어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면을 그대로 솔직하게 서로 다 털어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거가 뭐가 있나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면으로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가 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 태어난 대로 사는가 하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쪽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힘이 합쳐져야 무슨 일이 되는 건데 역시 많은 부분이 큰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남쪽에서대로 통일로 가는 길을 같이 모색해 나가는 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지금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냥 사람인데 산채도 먹고 던 사람인데 그걸 무슨 신처럼 모시고 하는데 정말
인간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이런 그런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남에서는 남에서대로 교회 성도님들이 좀 힘을 합쳐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지금 좀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복음 통일 그 부분이 역시 하면서 크게 힘을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면하고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면하고 이게 다 같이 북쪽 사람들한테 이롭게 될 때 그때 이제 크게 그 효과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이 수미텔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원이 이제 통일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한 개혁 개방에 따른 점진적 통일,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한국에 흡수되는 통일, 그리고 군사적 무력 통일 이거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역시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한국에 흡수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흡수 통일하게 되면은 독일의 경우에 흡수 통일했다 망했어요. 아주 그냥 혼났으니까 독일처럼 흡수 통일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먹여 살리는 그런 흡수 통일이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합류하여 들어오면서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통일 이거를 우리는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시행령은 아주 역사에도 없는 통일 대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결국은 북측 주민들의 민심의 향도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완전히 단전된 상태 아무것도 저쪽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천년이거나 만년이거나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보통 시민들은 또 시민들대로 노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제가 1990년대 초기에 이제 이게 제안을 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서는 저쪽 정권하고 주민을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죽어도 통일 안 된다. 그래서 정권은 정권대로 돼야지만은 우리가 주민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가야 된다는 이 이원화 투트랙 방식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R이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일원 기자들 사이에서 신 교수의 R이론을 모르면 통일원 기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는 그런 말을 이제 저한테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만 근데 바로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정권하고 주민하고 같이 섞어놓고 뭐 그 정권 눈치 보면서 가서 뭘 주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완전히 둘을 분리해서 바로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하면서 좀 민심을 우리가 사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관련한 그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거는 이 네이버나 다음에 평통동년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상세한 책들 내용
해외 동포들까지 전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으로 해서 이 정도 PDF로 해서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시간이 있을 때 내용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래 나왔던 그 통일대박 책을 요약을 해서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려놨는데 근데 오늘 배부해드리는 이 다시 찾는 통일대박은 바로 그것도 조금 더 축약을 해가지고 알짜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실어놓은 건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바로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더 상세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배부해드리는 이 다시 찾는 통일대박 이 책자 이거는 좀 많이들 가져가셔가지고 만약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고 뭐 몇십 부든지 몇백 부든지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신도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호흡하는 이런 그 시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아주 인솔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금단의 문처럼 닫혀 있던 거가 이제 다시 열리면서 우리 국내 동포들이 전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솔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만약 다음에 필요하신 분이면 나중에 주소를 주시면 언제든지 우편으로 해서 얼마든지 또 발송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저의 말씀을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하고 이제 우리 사회자 정길 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